현대인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재발해요. 무좀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무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좀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현대인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무좀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좀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균, 즉 곰팡이로 분류되는 피부 사상균에 의해 피부에 표재성 감염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백선이라고도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피부 표면에 감염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발이나 발톱에 감염된 것만을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리에 생기기도 하고 몸, 사타구니에게도 발생을 합니다. 생기는 환경은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잘 생깁니다. 곰팡이가 어떤 환경에서 잘 생기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무좀은 신체 각 부위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오늘은 가장 흔한 발무좀과 발톱 무좀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무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무좀의 종류에는 첫 번째 지간형, 두 번째 소수포형, 세 번째 각화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에 짓무름, 간지러움증 등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호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발가락에 비해 움직임이 힘들고 신발과 양말에 의해 딱 달라붙어 있어서 습한 환경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간형은 짓무른 나머지 살이 벗겨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방심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피부가 짓물러서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으면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진균 감염에다가 세균 감염까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간형 환자분들 중에 무좀인 것 같은데 발 주변으로 빨갛게 붓고 또 통증까지 동반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좀 치료와 함께 세균 치료, 즉 항생제 치료까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수포형은 발에 작은 수포들이 생기는 것인데 간지럼증 등을 동반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습진의 일종인 함포진이나 건선의 한 종류인 농토형 건선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각화형인데 각화형은 굳은 살처럼 두꺼워지는 형태입니다. 간지럼증에 대한 증상이 별로 없어서 그냥 굳은 살인지 알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을 계속 사포 같은 것들로 밀거나 면도칼로 잘라내는 분들이 계신데 뒤꿈치가 굳은 살처럼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이 각화형 발무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지럼증의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무좀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굳은 살인지 알고 계속 미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됩니다. 결국 무좀균에 감염된 각질을 주변에서 계속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본인이 다른 부위에 재감염이 될 수 있는 찬스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발톱 무좀의 증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톱 무좀은 색이 변하고 두꺼워지는 형태가 잘 나타납니다. 또한 갈라지고 잘 부서지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색은 노랗게 변하는 경우들이 흔하나 발톱이 두꺼워지고 발의 충격으로 이렇게 두꺼워진 발톱들이 발톱 안에 출혈을 유발을 시켜서 검게 보이게 되어 발톱에 생긴 흑색종 같은 암이 아닌지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밖의 무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땀이 차는 부위에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브래지어 라인 부위 그리고 겨드랑이 부위 등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타구니인데 사타구니는 땀이 많은 남성에게서 꽤나 발생을 합니다. 이를 우리가 완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즉 피부가 접히고 습기가 잘 차는 부위에 곰팡이가 잘 생기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몸의 백선, 즉 무좀이 생기는 경우에는 습진과의 감별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치료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습진약을 무좀 부위에 바르게 된다면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오히려 무좀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요즘에 진료 중에 자주 관찰되는 링원인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피부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고양이나 개에서 있는 피부 사상균에 의해서 피부가 감염되어 나타나는 피부병을 말하는데, 부위가 전형적으로 땀이 차는 부위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습진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동그랗게 생긴 각질을 동반한 병변이 간지럼증을 동반해서 생기고, 개나 고양이 모두에게서 생길 수 있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를 더 흔하게 관찰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어루러기가 있습니다. 어루러기는 말라세지아라고는 효모균에 의해서 피부가 감염되는 것으로 갈색반이나 회백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은 증상이 없어서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꽤 오래 지나면 원인균의 독소로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생산 및 색소의 각질층으로의 전이가 억제되어서 약간 저색소를 띠는 병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여름철, 특히 휴가 후에 주변 부위의 피부가 타면서 그 부위와의 색깔 차이가 육안적으로 뚜렷해지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무좀균의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형태와 증상이 너무나도 확연한 경우에는 무좀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에는 대표적으로 KOH 검사가 있습니다. 자, 무좀이 의심되는 피부 각질을 칼로 살살살살 긁어낸 다음에 수산화 칼륨에 녹여서 현미경으로 우리가 관찰해서 곰팡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균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피부 각질층을 채취해서 진균을 오히려 배양해보는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1차 치료 기간에서 보통 여기까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두등 검사는 머리에 생기는 무좀, 즉 두부백선이나 어루러기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암실에서 이 우두등을 비추면 색이 변하는데 그 색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무좀이 잘 생기는지, 또 어린아이들에게서 무좀이 좀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에게서 제가 매번 진료 볼 때 듣는 말이, 원장님 제가 군대에서 이 질환에 걸렸는데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재발해요 라는 말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꽉 막힌 군화를 신고 행군 등으로 오래 걸어서 땀까지 나서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살기 딱 좋은 환경이 되므로 무좀이 잘 생깁니다. 자, 이때 문제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멈추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완치가 되지 못하고 재발이 되고 본인 스스로 재감염이 되면서 몇십 년 넘게 무좀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무좀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에 곰팡이가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질의 탈락 속도가 빨라서 무좀이 잘 안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무좀이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공유한다거나 무좀균이 떨어진 각질에 접촉이 가해지게 되면서 옮아와서 어린아이들도 무좀이 생겨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별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간지럼증이 있는 병변일 경우 접촉성 피부염과의 감별이 필요한데,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접촉성 피부염, 또 뒤에서 나오는 함포진과 같은 이러한 습진과의 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에 따른 치료가 완전히 다른데, 습진의 치료 방법이 무좀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함포진입니다. 습진의 일종인데 동그란 포도알 같은 농포가 생기고 간지럼증을 동반합니다. 발 무좀 중에서 소수포염과의 감별이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건선입니다. 건선 또한 각질을 동반하고 특히 농포형 건선의 경우에는 발 무좀 중 소수포염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감별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정확한 감별을 받고 치료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무좀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증상을 보이고 어떤 감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좀 부위에 따른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수없이 존재하는 무좀의 잘못된 민간요법들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간지럽다고 무조건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손에 잡히는 무좀 용구를 막 쓰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단 후에 정확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